라는 것.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발달은 점성의 원리를 따른다. 자, 점성의 원리를 따른다라는 말은 점성적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누구를 연결해야 되는가 하면 점성적이다라고 연결하면 이제 우리 차츰 공부할 거예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연결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에릭슨이 바로 점성적인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점성적 발달이란 건 뭔가 하면은 이전 발달한 그 발달을 토대로 해서 다음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점성적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앞 단계에서 잘 발달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 발달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져서 나간다라는 것. 이게 점성적 발달이에요. 그런데 전생의 발달을 이야기한 에릭슨의 심리사회 적응 이론에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한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발달은 개인차가 있다. 당연히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발달 단계 이야기할 때 뭐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이야기하지만 그 나이 시기를 구분하긴 해요. 그런데 그 나이 시기 구분하는 게 절대적일까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개인마다 발달의 속도는 다 달라요. 예,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 보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발달하면 우리는 이렇게 분화되어져 나가는 것만 발달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분화도 발달이지만 통합도 발달이다라는 것. 처음에는 분화되어져 나가겠지만 나중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또 보게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발달은 기초성을 갖는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달한 것이 기초가 되어서 다음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점성의 원리하고 개념이 사실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점성의 원리는 이전 발달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발달이 이렇게 차례차례 이어져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점성의 원리죠. 그런데 기초성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발달한 것을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달의 어떤 그 기초성을 갖는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발달을 중요하게 보는 그러한 이유가 이 기초성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특징,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발달은 불가역적이다. 말뜻을 이해하면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불가역적이다라는 게 뭐야? 가역은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다. 역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불가역이니까 뭐예요? 역으로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발달은 일정한 순서로 나간단 말이죠.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동기에 발달할 걸 발달이 못했어요. 그러면 청소년기에 발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동기 거 발달을 또 발달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방향 속으로 나간다라는 것, 불가역적이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자, 이 발달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하실 건 뭔가 하면은 발달의 이 특성, 지금 10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다 그냥 암기할 것들이 아니라 이해할 것들이에요. 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들 점성적이다, 또 불가역적이다, 분화와 통합이 있다, 이런 몇 가지 개념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이걸 암기할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공부할 때 가장 어리석은 공부가 자꾸 암기해 나가는 거예요. 깜지 써나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암기는 저절로 되어지고요. 한두 번 공부하다 보면 내용 이해가 되어지면 문제를 풀 때 문제가 훨씬 눈에 잘 들어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것들 주의하시고요. 특히 그 발달의 순서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 여러분 이런 거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간 발달 단계와 발달 가업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달 단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발달해 나가는 데는 각각 특정한 그 시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구분하는 그 구분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책을 보면 누구는 이렇게 구분했고 누구는 이렇게 구분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 통일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각자 자기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에 따르면 인간 발달 단계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태아기, 영유아기, 학령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분하고 에릭슨이 구분한 그 낱말하고 막 서로 똑같은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해를 하실 때에 자꾸 이 무슨 기에 고착이 되지 마세요. 그러한 순서로 나간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 연령대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발달 시기마다 뭐가 있다? 그 시기에 맞는 발달 과업이 있다라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발달 시기마다 발달 과업이 있다라는 것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태내기, 영유아기, 학령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하면서 그 발달 과업들을 쭉 정리해 뒀습니다. 요것들은 여러분 조금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옆쪽에 있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우리가 이제 성격 이론 부분에 가서 어떤 정신분석 이론 다룰 때에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이라는 걸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때 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예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이 부분은 아예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게 사회복지 전체 인행사뿐만 아니라 실천론, 기술론 이런 것들을 또는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이런 것들을 풀 때까지도 연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예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아기는 0에서 2세 때인데 어떤 발달 과업을 갖는다? 신뢰대 불신이라는 것.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는 2에서 4세인데 자율성 대 수치심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학령전기는 학령전기라는 것은 학교 다니기 전이란 얘기예요. 학령전기는 4에서 6세인데 주도성 대 죄의식이라는 발달과 그 다음에 학령기, 학교 다니는 시기, 보통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는 근면성 대 열등감을.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자정체성 대 정체성 혼란을.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초기, 보통 청년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때는 뭐 한 20에서 24살 정도인데 친밀감 대 고립감을. 그리고 이제 성인기는 보통 장년기, 뭐 중년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65세 이전까지를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생산성 대 침체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노년기는 65세 이후를 노년기로 보죠. 노년기에는 자아 통합 대 절망이라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이 인간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요것만큼은 아예 여러분 조금 암기해 두시면요 앞으로 공부하는 데도 편하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달에 대한 정확한 관점, 그 다음에 발달과 관련된 다른 용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시험을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